미국 혼자선 불가능했습니다. 이 말이 감정 과장처럼 들리신다면 오늘은 뉴스부터 보시죠. 1월 22일 차세대 원전 시장에서 의미 있는 속보가 하나 나왔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즉 한수원이 빌 게이츠가 설립한 미국 차세대 원전 기업 테라파워에 지분을 갖고 들어갔다는 발표입니다. 여기에 SK까지 얹히면서 한수원 SK 테라파워 삼각 동맹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업무 협약이 아닙니다. 한국이 미국의 차세대 원전판에 외주 업체가 아니라 주인 자격으로 테이블에 앉았다는 뜻입니다. 좋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목소리 키울 필요 없습니다. 안경 한번 올리고 팩트만 봅시다. 오늘은 딱 세 덩어리입니다. 첫째, 왜 미국은 한국을 선택했는가? 둘째, 이번 동맹이 하청이 아니라 오너 포지션인 이유. 셋째, 이 결정이 600조 규모로 불리는 차세대 원전 시장에서 왜 한국을 전 세계 표준으로 만들어 버리는가? 첫째, 왜 미국은 한국을 선택했을까요? 많은 분들이 여전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은 원전 종주국이다. 원하면 다 할 수 있다. 이건 20세기 감각입니다. 지금 미국은 설계 능력과 아이디어는 강합니다. 논문도 특허도 초기 컨셉도 많습니다. 하지만 원전은 아이디어로 돌아가는 산업이 아닙니다. 원전은 극단적으로 현실적인 산업입니다. 철근, 배관, 용접, 밸브, 케이블, 계측 제어, 품질 검증, 인허가, 현장 공정. 이게 한두 단계가 아니라 수천 단계로 엮여 있습니다. 즉, 원전은 제조업입니다. 건설이 아니라 제조업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신규 원전 건설이 줄어들면서 현장 생태계가 약해졌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인력은 빠지고 서플라이 체인은 끊기고 한번 멈춘 공정은 다시 살리기 어렵습니다. 미국이 지금 가진 건 설계도에 가깝고 부족한 건 공장을 돌리는 손입니다. 여기서 한국이 등장합니다. 한국은 원전에서 전 세계가 인정하는 한 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제때 예산 안에서 일정과 품질을 관리하는 능력. 이게 국뽕이 아니라 시장 논리입니다. 시장은 멋진 기술보다 예측 가능한 납기를 더 비싸게 삽니다. 특히 SMR은 그 성격이 더 강합니다. SMR은 한번 크게 찍고 끝나는 모델이 아니라 여러 기를 반복해서 찍어내야 합니다. 반복 생산이 되려면 공정이 표준화되어야 하고, 공정이 표준화되려면 현장 경험과 품질 관리 체계가 먼저 갖춰져야 합니다. 미국은 지금 바로 그 구간에서 한국의 손을 필요로 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선택한 건 친해서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급해서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전기차, 반도체 공장, 국가 차원의 전력 수요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광, 풍력만으로는 기저 전력을 안정적으로 채우기 어렵습니다. 그 대안이 SMR입니다. 작게, 빠르게 여러 곳에 분산 배치하고 안정적으로 전력을 뽑는 구조. 이게 미국이 지금 당장 필요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가장 빨리 깔 수 있는 방식을 찾고 있고, 그 방식의 핵심 조건이 현장에서 지을 수 있느냐입니다. 미국이 한국을 부른 건 도와달라가 아닙니다. 같이 가자.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잡을 테니 너희가 속도를 책임져라. 이게 바로 한수원과 테라파워 동맹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짚고 가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단순히 잘 짓는다가 아닙니다. 한국은 원전을 프로젝트가 아니라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나라입니다. 설계가 바뀌면 공정이 흔들리고 공정이 흔들리면 일정이 무너집니다. 이걸 막기 위해 한국은 설계 조달 시공 검증을 한 흐름으로 묶는 운영 방식을 수십 년간 축적해 왔습니다. 이른바 온 타임, 온 버짓, 제때 짓고 예산 안에서 끝낸다는 건 기술 문제가 아니라 조직과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하루아침에 흉내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기술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운영 방식을 같이 가는 것을 선택한 겁니다. 이 지점에서 이번 동맹은 단기 협력이 아니라 장기 구조로 성격이 완전히 바뀝니다. 둘째, 이번 동맹이 왜 하청이 아니라 오너 포지션인가? 핵심은 단어 하나입니다. 지분. 지분은 상징이 아니라 권한입니다. 하청은 발주처가 시키는 걸 정해진 단가에 맞춰 납품하고 끝납니다. 하지만 오너는 규칙을 같이 만듭니다. 규칙을 만드는 쪽이 표준을 만들고 표준을 만드는 쪽이 시장 가격과 납기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돈의 흐름이 바뀝니다. 이번 건은 한국이 미국의 SMR 시장에서 하드웨어 손발만 하는 게 아니라 의사결정 테이블에 같이 앉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 공기업인 한수원이 지분으로 들어간다는 건 신뢰의 급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한국이 국가 단위로 이 시장을 장기전으로 본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사이다 한 잔 드리죠. 미국은 머리가 좋습니다. 그런데 원전은 머리로만 못합니다. 손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리고 그 손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겁니다. 한국이 지분으로 들어간 순간 게임은 바뀌었습니다. 한국이 빠지면 프로젝트가 늦어진다. 이 말이 앞으로는 현장 푸념이 아니라 계약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계약 조건이 표준이 됩니다. 이쯤에서 이 분석이 속 시원하셨다면 구독 한번 눌러 주십시오. 감정으로 외치는 채널 말고 팩트로 국격을 보는 채널 심장쾅쾅 코리아입니다. 셋째, 결론입니다. 왜 이 결정이 한국을 전 세계 표준으로 만드느냐? SMR은 작은 원전이 아닙니다. 원전의 제조업화입니다. 전력을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반복해서 공급하는 구조, 즉 공급망 싸움입니다. 여기서 시장이 원하는 건 한 가지입니다. 예측 가능성. 가격이 예측 가능해야 하고 납기가 예측 가능해야 하고 품질이 예측 가능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나라가 표준이 됩니다. 표준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부품이 한국으로 모입니다. 소재가 한국으로 모입니다. 계측 제어가 한국으로 모입니다. 정비와 운영 노하우가 한국으로 모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전 세계가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한국이 없으면 SMR을 제때 못 간다. 이건 감정이 아니라 시장 구조입니다. 미국이 기술 방향을 잡고 한국이 실현 속도를 책임지는 구조. 이 구조가 굳어지면 한국은 단순 수출이 아니라 대체 불가능한 파트너가 됩니다. 오늘 결론은 간단합니다. 미국조차 한국의 제조 능력 없이는
미래 에너지 패권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순간을 하청으로 받지 않고 지분으로 받았습니다. 이게 국가의 위상을 바꾸는 차이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SMR 동맹이 조선, 철강, 전기, 제어, 그리고 지역 일자리까지 어떻게 연결되는지 세 단어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표준, 공급망, 패권. 팩트만 봅시다. 감정 말고 데이터로 보죠.